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을 창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교계 현안에 대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성공적인 결혼을 돕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을 소개합니다.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뮤지컬 메리골드가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을 창립했습니다. 오랜 시간 분열을 겪었던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 창립총회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교연 39개 교단과 한교총 15개 교단이 참석했습니다. 양기관 모두에 소속된 교단이 8곳으로 실제로는 46개 교단이 한기연 회원 교단이 되는 셈입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선포하고 한기연을 창립한다면서 다시는 분열되고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실망을 줬던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 대정부와 대사회, 기독교의 성장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대정부, 대사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성장에 더 크게 또 새롭게 더 거룩하게 한국 기독교가 한 번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한기연은 한국교회 병폐로 자리 잡은 금권 선거를 없애기 위해 대표회장직을 순번제로 하고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첫 정기총회는 오는 12월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총회 전까지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 한교연 정서영 목사가 임시로 대표회장을 맡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등 교계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80%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도 많습니다. 특히 교계에선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에선 시행세칙 마련이 미비하다며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의된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성평등 조항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성애 합법화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반면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날선 발언들이 오가고 있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 통합에 힘써주길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또 좋은 의견을 또 반영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말뿐만이 아닌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써주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보수 시민단체들이 국민대회를 열고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는 절대 합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민대회엔 종교계 대표자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기독교계 대표론 미래목회 포럼 회장 박경배 목사가 참여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평등과 차별 금지를 내세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시민 이혜영 씨는 내 자녀가 건강히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폐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절대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을 돕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결혼정보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홍희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64명의 선남 선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35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대화 속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은 같은 신앙 안에서 꼽히는 사랑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매년 한국교회 청년들 중 150쌍의 커플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학벌 같은 스펙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심과 성품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이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 회사가 7년 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다가올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이어진 이미지 컨설팅 강의에선 말과 표현의 중요성을 배우며 성숙한 결혼 생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종교를 계기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공감대가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이시고 하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한쪽은 편안하면서도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30, 4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30명 안팎의 규모로 치를 계획이었지만 2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릴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조병찬 대표는 1대1 만남도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렇게 단체로 모여 여러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령별 행사를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 팍팍한 현실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단 비유가 자살 예방이란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메리골드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렸습니다. 공연은 자살 카페에 가입해 함께 생을 마감하기 위해 모인 주인공들이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받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청소년 자살이란 주제를 더욱 부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과 음악 편곡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장면 곳곳에 재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극단 비유의 신경애 대표는 지금 당장의 힘든 순간보다 인생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삶의 소망을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9월 30일까지 윤당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만한 주제인 술과 음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성기문 교수가 출간한 기독교 역사 속 술이란 책이 화제인데요. 구약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술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확한 구절이 없다 보니 혼란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괜찮다거나 혹은 마시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 취함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도 술을 마신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습관은 버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성기문 교수는 음주 문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성경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시대 요청에 따라 목회적 신학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시즌3가 오는 9월 한국교회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수상한 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예배 문화를 꼽히기 위해 시작되는데요. CCM과 성극,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공연과 강의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시즌3에는 CCM 가수 한부영, 희지윌과 나돈 목사 등이 참여하며 30개의 공연 및 강연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많은 또 아티스트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볼거리들, 들을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함께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그 기대를 뛰어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상한 거리 대표 백종범 목사는 축제와 같이 풍성한 예배를 일상에서 누리는 일이 중요하다며 수상한 거리는 기독교 문화와 세상이 소통하는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 시즌3는 오는 9월 23일 홍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7 음반이 오는 21일 발매된다는 소식입니다. 어노인팅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찬양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 음반은 지난 1월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예배 캠프 현장을 담아냈습니다. 총 2장으로 구성된 음반에는 어노인팅 전우주 전도사가 작사 작곡한 그때 나는을 비롯해 주님만이, 왕께 찬양해 등 15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노인팅은 이번 음반에 담긴 찬양들이 온전히 예배드린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괌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며 공개했던 위성 사진이 6년 전에 촬영된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 촬영 시점이 2011년 전후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조선중앙TV 화면에 나타난 위성 사진은 2011년 이후 새로 건축한 건물이 없고 2015년 철거한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 닉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괌 타격에 대한 공격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특권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시장 대책 등 새롭게 추진한 정책에 대해선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기초적인 국민 생활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폭력적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이 79.7%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2,000명 중 1,593명이 연인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족이나 친구를 못 만나게 막는 행동 통제가 가장 많았고 성추행,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해당 폭력 행동의 피해자들은 헤어지자고 요구한 경우가 많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헤어지잔 말에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는 24일 한국교계 긴급현안 국회보고회를 엽니다. 보고회엔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감리교 전명구 감독회장,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소강석 대표회장을 비롯한 정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와 종교인 과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고회 후엔 관련 성명도 발표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민족공동체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제목 100가지를 제시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기도 제목엔 3만여 탈북민의 경제적 안정, 이산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은 교단 홈페이지에서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전쟁반대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라의복지재단이 장애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생애주기를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누고 이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과 수술비,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 참여는 미라의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데일리 뉴스는 김민정 기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